자, 전체 선생님 보세요. 전체 공지를 선생님이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부터 시험 기간이 많이 남은 2학기는 제각각이라 했잖아. 많이 남은 고등학생들은 뭐 10월 달에 시험을 치는 학생들도 있고요. 내가 지금 말을 하는 건 중학생들 기준으로 그 다음에 9월에 시험을 치는 학생들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험 기간에 대한 경각심이 전혀 없는 것 같은 게 첫 번째. 두 번째, 수업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 같은 게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 전체에 대한 흐름을 선생님이 정리를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긴급하게 실장님이랑 같이 전체 시스템 회의를 했어요. 자, 내가 원하는 시스템은 일률적인 시스템 속에서 개별 관리가 되는 건데 너무 개별로만 관리가 되는 것 같아서 첫 번째, 우리 시험 대비 때 전 테스트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건 후 테스트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개별 1대1 관리다 보니까 후 테스트는 없는 학생들이 더 많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오케이. 후 테스트 없는 건 그래 오케이. 자, 전 테스트 시간을 네가 시험 칠 때까지 전 테스트가 아니라 전 테스트 시간은 정확하게 수업 시작 후에 우리가 예를 들어 4시 30분 기준으로 봅시다. 4시 30분 등원을 하면 4시 40분까지 공부할 시간을 충분히 드립니다. 왜? 그 전에 학습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10분만 복습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20분까지 예를 들어서 5시까지는 전 테스트가 제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 테스트를 싹 일률적으로 다 거둘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리고 본 수업이 시작되는 거야. 본 수업 시작이 되면 그 1대1로 자기가 해야 되는 그 분량들 있죠. 그 분량들을 시작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 10분 전이 되면 10분 전이에요. 마무리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시간에 대한 관념을 제대로 가지셔야 돼요. 네가 끝날 때까지 끝났다 하면 일은 계속 딜레이 되게 돼 있어요. 시간 한정을 6시 반 안에는 무조건 끝낸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수업 시간이 7시 반까지면 7시 반까지 무조건 끝낸다. 그리고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는 주말에 다 할 예정이었어요. 그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없으면 주말에 안 나와도 되겠죠.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주말에 나오는 거지. 근데 요번 주 주말이랑 다음 주부터 무한 테스트이기 때문에 요번 주 주말은 선생님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요번 주 주말 보강을 안 잡을 예정이었는데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밀린 게 너무 많은 학생들은 부원장님이 나오실 거예요. 부원장님하고 1대1로 3강의실에 앉아서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 시스템, 우리 학원 시스템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학원에 오면 과제 제출해라 뭐 해라 소리 하지 않아도 공책은 어차피 과제, 그 다음에 책도 어차피 과제, 공책, 책 여기다 제출하고 앉으세요. 공책이 없는 학생들은 그러면 여기 공책을 제출 안 한 학생들은 과제를 안 한 학생들이죠. 선생님이 요번에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어떤 학생 한 명은 자진으로 퇴원을 했어요. 그 학생도 1개월 민, 내가 그랬죠. 3개월 안에 우리 학원 학생인지 아닌지 판명이 다 난다고. 그 학생 1개월 조금 넘어서 퇴원을 했고요. 한 명은 학원에서 퇴원을 예정 중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강제 퇴원을 예상하고 있다는 소리인데 우리 학원 시스템과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냥 편하게 그지 공부하고 싶은데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하고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하는 학원이 안 맞는 학생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우리 학원 시스템이 안 맞다고 해서 그 애한테 학원이 맞춰주면 학원은 무너져요. 학원은 기준을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원래 이런 공부 스타일이니까 이렇게 해줘 라는 게 사실 몇몇 학생들에 한해서 있었는데 그걸 전부 다 없애려고 합니다. 얘가 원래 그런 시스템, 그런 공부 습관이 들어져 있어서 바꿀 마음이 없으면 나는 수천 명을 대상으로 검증된 시스템으로 우리 학원을 돌리고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 전교 꼴등부터 전교 1등까지 다 통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최적화시켜서 내가 적용을 하는 겁니다. 너희 학원, 너희가 학습법에 대한 고민이나 또는 너희가 시험 점수를 올리고자 하는 그런 고민은 누구보다 내가 더 많이 하고 있지 않겠니? 그래서 솔직하게 내가 그걸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걸 하는 전문가잖아. 그리고 내가 너희의 담당 영어 선생님이에요. 그러면 누가 더 절실하게 고민하고 있겠니? 너희는 국어도 고민해야 되고 사회도 고민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죠. 나는 너희의 영어와 대인만 고민하면 되죠. 그럼 누가 더 절실하겠니? 내가 더 절실하겠죠. 고민을 해도 내가 더 합니다. 근데 그런 시스템이 안 맞다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다. 나는 나만의 공부법이 있는데 그럼 나만의 공부법으로 집에서 공부하셔야죠. 학원을 왜 다닙니까? 나만의 공부법으로 대학 가셔야죠. 그죠? 그거는 이제 학원에서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동일하게 적용할 겁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 지키는 거 약속이랬어요. 선생님이 가장 싫어하는 유형 첫 번째 약속 안 지키는 사람, 두 번째 거짓말하는 사람, 세 번째 싸가지 없는 사람. 이 세 가지 유형은 우리 학원에 경고 없이 태연이라 있습니다. 경고 없어요. 근데 수업 시간에 대한 개념을 안 지키죠. 약속을 어떻게든 못 지킬 수도 있지. 그러면 미리 말씀을 드려야죠. 선생님 저는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몇 시까지 도착할 것 같습니다.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죠. 과제를 계속 제출을 못해. 그러면 그 학생은 과제를 제출할 수 없는 학생이잖아요. 개인적으로 어떤 사정이 있든 시간이 확보가 안 되든 아니면 학원이 너무 넘쳐나든 아니면 시간 관리가 안 되든 아니면 생각을 못 하든 어떤 이유에서라도 과제를 제출할 수 없는 학생이잖아.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1주, 2주가 반복된다면 그러면 학원에서 그걸 묻고 하면 학원은 좋아요. 왜냐면 별다른 말이 없거든요. 개별톡에 언급 안 하잖아요. 엄마도 과제 안 한지 모를 거 아니야. 너한테 별말 안 하고 다음에 해와. 네 기분도 안 상하죠. 그러면 난 좋은 선생님이 되죠. 성적은 내려가죠. 근데 너는 기분이 고등학생들은 그런 경우가 드물지만 중학생들은 나는 좋으니까 다닐 거야 이렇게 하면서 다니겠죠. 돈은 벌겠죠. 너희 인생은요. 선생님은 단순하게 너희한테 영어 학습을 시키는 게 아니라 너희 10대 인생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자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양보를 하기 시작하니까 정말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양보는 없다, 1도 없다가 내 원칙이었는데 부원장님이 애들이 변하고 있고 시대가 변하고 있고 너무너무 다양한 애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네 원칙만 갖다 내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미 있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양보를 한번 하기 시작했더니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한 명 한 명 보고 있는 겁니다. 문제 푸는 것부터 오답노트 하는 거, 그 다음에 글씨체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이거는 이 문제는 대충 풀었고 이 문제는 이렇게 풀었구나, 이 문제는 해설지를 뺏겼구나, 얘가 어디서 안 보일 것 같습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집에 가면 하는 행동을 말씀드릴게요. 집에 가면 뭐 하냐면 샤워를 하고요. 먼저 나는 샤워해야 자는 사람이고 샤워해야 정신이 깨는 사람이라 했잖아. 아침에 2번 샤워를 안 하면 정신을 못 차려. 샤워를 하고 그 다음에 맛있는 걸 먹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CCTV 있죠. 핸드폰으로 오늘 4시부터 오후 4시부터 11시까지 CCTV 화면 보여줘 하고 핸드폰을 켜놓고 CCTV를 싹 다 봐요. 그걸 보는 이유는 너희를 보기 위해서지 내를 보기 위해서는 오늘은 화면 빨리 잘 봤네 이거를 위해서는 아니잖아요. 얘는 멍 때리는 시간이 얼마 되네 확대 다 해서 조금이라도 눈동자가 흔들린다. 왜 흔들릴까? 얘는 뭘 보고 있을까? 심지어 뺏기는 학생도 몇 번이나 봤어요. 특히 중학생들. 백지 시험을 치렀더니 옆에 책 갖다 놓고 들락달락 하고 있고 그러면서 안 뺏긴 척 하고 있고 심지어 채점하는 척을 하면서 답을 고치고 있고 백지 시험 쳐놓은 걸 보니까 답이 틀렸는데 맞다 해놨고 묻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피곤하니까 백지시험 한 번 치는 것도 아니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더니 성적이 내려가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큰일 나요. 근데 그 아이가 성적이 안 좋은 학생이냐? 아니야. 그 아이 공부 잘하는 학생이에요. 영어 성적도 물론 좋고요. 다른 과목 성적도 좋아요. 근데 그 아이가 대표적으로 몇 번 그랬던 아이가 학년이 몇 학년이에요? 중3이에요. 근데 내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수천 번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아마 알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랬을 때 내가 성적도 잘 나오고 지가 그렇게 공부해도 뭐 90점 100점 그냥 나오는데 내가 왜 걸어야 되냐? 100% 고등학교 가면 무너져요. 진짜 개작살 날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정답 시그널 잡는 거 지는 정답 아는데 왜 시그널을 굳이 적어야 되나 귀찮다. 근데 너희 어디 가서 이거 우리 학원은 정답 시그널 잡는 게 습관이 돼 있으니까 1, 2년만 다녀도 그냥 자동적으로 문제 풀 때 정답 시그널 잡게 돼 있거든요. 시험 기간 한 2-3번 돌면.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학교에서 문제를 풀 때 애들이 습관적으로 그렇게 푼단 말이에요. 정답 시그널 다 잡아서 이렇게 제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제대로 배웠다고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간 낭비하기 이걸 왜 해?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으로 영어 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그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거든요. 우리 학원은 중학교 시험 중요한데 중요하지 않다 100번, 1000번, 10,000번 얘기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가서 공부 성적을 내려면 중학교 이때 학습이 제대로 되어져야 되는데 선생님 단연코 현재 우리 학원 중1부터 학습을 한 학생은
그 이하의 학습을 하는 학생도 있겠죠. 초등학교부터. 그 학생들은 공부법에 있어서 고등학교 가서 너희가 빛을 발할 거라는 건 100%, 1000%, 10,000% 내 이름 다 걸고 장담해요. 근데 기본이 돼 있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다는 거지. 옛날 같으면 한 번만 뺏기는 게 걸렸어도요. 그 자리에서 시험지 다 찢어버리고 가방 집어 던지고 나가라 했을 겁니다. 실제로 공부방 때는 그렇게 했어요. 지은이 봤지? 옛날에 그 학생이 심한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까지 했냐면 이건 도벽이다. 왜 남의 지식을 네 지식처럼 그렇게 해서 동그라미를 치냐. 그리고 심지어 어떤 학생은 앞에 대가리 몇 글자만 맞추고 뒤에는 틀렸는데 틀린 단어가 수십 개가 있는데 맞다고 동그라미 해놓고. 자기 양심이 안 걸리나 봐요. 자기 학습인데. 내한테 동그라미 치는 거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제발 부탁인데 선생님한테는 다 틀리세요. 모르는 걸 있는 그대로 제발 드러내세요. 그래야 학교 시험장에서 안 틀린다니까. 선생님한테 있는 그대로 다 틀려서 빵점 받으면 욕은 얻어먹겠죠. 욕 좀 얻어먹고 공부하면 되는 거잖아. 보강을 잡겠죠. 보강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르는데 내가 안 잡는다 해도 선생님 시간 언제 되세요 하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라고 내가 있는 건데요. 지금부터 9월에 시험 치는 학생 기준으로 지금부터 2주가 피크입니다. 점수를 바꿀 수 있는. 내가 몇 점을 받을지는 지금부터 2주가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때까지 해온 게 한 20% 정도? 지금부터가 80%입니다. 어떻게 공부할지 정확하게 생각하고 판단해서 선생님을 100% 활용을 하세요. 모르면 가져와야죠. 모르는데 혼자 오답을 못 해야죠. 몰라서 틀린 건데. 아는 거면 틀리지 말았어야죠. 3번, 4번, 5번 확인해서. 그거 습관화 기르세요. 그 다음에 정답 시그널 잡기 싫다. 그러면 내한테 와서 1번부터 10번까지 다 설명하세요. 어떤 원리로 이렇게 되었는지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내한테 보여주세요. 아니면 정답 시그널 잡으세요. 분명히 정답 시그널 잡다 보면 너희가 모르는 부분이 생길 겁니다. 다 알지 못하니까. 왜? 투부정사에 대해서 완벽하게 안다. 나는 지금 학습이 완벽하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풀면 무슨 용법인지 모를 수 있어요. 왜? 문제는 변형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네가 안 배운 용법이 들어가 있을 수 있거든. 예를 들어서 나는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완전 통달했다. 완전 통달한 사람은 없죠. 근데 완전 통달했다. 나는 미쳤다. 완전 요번에. 이렇게 하더라도 문제 속에 보기 속에 있는 건 뭔지 모를 수 있다니까. 동사 뒤에 있는 건 접속사고 동사 뒤에 있는 대신 접속사고 명사 뒤에 있는 대신 관계대명사인데 명사 뒤에 있을 때 주어동사가 오면 목적격이고 전치사로 끝나면 목적격이고 동사가 오면 주격이고 설명 아무리 해도 동사 뒤에 있는데 관계대명사인 것처럼 해석이 되는 게 있어요. 자세히 보고 똑바로 보고 앞으로 우리말로 쓰세요 했는데 영어로 써있고 한글을 못 읽는 거죠. 혼날 줄 알아. 모르는 건 100개 다 틀려도 돼요. 땡큐지. 쌤이 의사잖아요. 의사. 근데 아픈 부위를 꽁꽁 감추고 안 아픈 부위만 안 아픈 척하면서 이렇게 사진만 찍으면 내가 어떻게 하니? 그러다가 죽으면 죽고 나서 사인을 알게 될 거 아닙니까? 죽고 나서 부검해봐야 뭐하냐고. 정확하게 다시 한번 공지합니다. 첫 번째, 수업 시간 지켜. 두 번째, 모르는 건 선생님을 100% 활용하세요. 모른다고 뭐라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세 번째, 과제 똑바로 제출하세요. 오자마자 과제 제출. 앉고 10분 공부, 20분 전 테스트. 그 다음에 수업 시간 마무리 전까지 오늘 해야 될 일 다 끝내기. 요거 목표로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할게요. 자, 전 학생들 지금 이 영상을 보든 여기 앉아있든 있을 거니까 자기가 요번에 영어 성적 목표가 몇 점인지 전시험과 유반시험 1학년들은 뭐 전시험이 없을 거니까 이번 영어 시험 목표 점수 몇 점 땡땡 해서 개별 톡방에 올려주세요. 자, 이번 영어 성적 몇 점 땡땡 하는데 나는 영어 선생님이잖아. 그래서 영어 점수만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은 전 과목에 대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배가 바다에 있는데 뭐 배에 너무 허망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차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어디를 몇 시에 갈지 알아야 몇 시에 출발하고 어떤 경로로 갈지 말을 해줄 거 아니야. 근데 그냥 차 타고 가는 겁니다. 택시 타고 무슨 호텔 가주세요 이게 아니라 택시 타고 그냥 가주세요 하는 거야.
자, 각 과목에 대한 목표 점수를 분명히 하세요. 그러려면 저번 점수가 기준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목표를 너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 이건 내가 어른들 세미나 하면서도 얘기했던 거예요. 목표를 설정하는 건 목표를 달성했을 때 기뻐서 목표를 설정하는 게 아니라 목표를 마음속에 품었을 때,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기쁘고 그 과정 속에서 설레이기 때문에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설레임의 감정이 공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나는 1,000억을 벌고 싶다. 있으면 좋겠다. 자, 어쨌든 내가 1,000억을 벌고 싶다라는 목표를 가졌어요. 1,000억을 벌었을 때 기쁜 게 아니라 그 1,000억을 벌었을 때 버는 과정 속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난 1,000억 벌 건데, 이 설레임, 그 다음에 난 1,000억 벌 수 있어 하는 그 기대감이 스스로를, 그 과정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이겨내는 힘을 만드는 거야. 힘들어도. 공부는 짜증나죠. 힘들죠. 하기 싫죠. 누구나 똑같아요. 전교 1등은 공부하고 싶을까요? 아니요. 근데 왜 하게요? 그냥 하는 거예요. 자, 재능을 이길 수 있는 건 끈기밖에 없다 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그냥 뭐 이만큼 내가 주면서 자, 이거 풀어 이렇게 하죠. 그럼 똑같은 양의 문제를 1등급과 4등급이 풀고 있어요. 그럼 4등급은 뭐 하고 있게요? 몇 장 막 풀다가 장수 세르고 있어요. 몇 장 남았나? 1등급 뭐 하고 있게요? 장수고 뭐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이 4등급을 보고 자꾸 장수를 세르고 있으니까 이 1등급이 뭐라고 했냐면 그냥 해라. 하다 보면 끝난다. 책에 있는 말 아니고요. 실제 내 학생 사례예요. 이 1등급과 4등급은 엄청 친한 친구고 같은 학년 같은 학교였거든요. 그래서 1등급 왈 쌤 그냥 하면 되는데 애들이 자꾸 왜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언제 끝나는지 저한테 물어봐요. 저는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는데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하는 거라서. 저 어떻게 설명해 줘야 돼요? 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런 걸 다 설명하는 거 보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한테. 그냥 하는 겁니다. 오늘 해야 될 일을 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치열하게 하는 거예요. 내 힘을 다 들여서. 그러면 내 힘이 맥시멈이 요만큼이었는데 자꾸 요만큼 쓰다 보면 요만큼이 늘어나죠. 이게 공부의 효율성을 늘리는 길이에요. 내가 그랬죠. 여기 내보다 공부 못 해본 사람 없고요. 내보다 공부 잘해본 사람도 몇 명 없어. 우리 학원에 있을 수 전교 1등이 있어서 걔는 잘해. 나는 1등을 못 해봤다 했잖아. 우리 학원에 전교 1등 고등학생 몇 명 있어서 걔들은 이제 내보다 공부를 잘했죠. 하지만 내보다 영어를 잘해본 사람은 몇 명 없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네가 영어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고민할 겁니다. 내가 고민하고 개별로 로드맵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따라만 오시면 됩니다. 너희가 대학을 가는 방법 또한 내가 제일 절실해요.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개별을 놓고 고민을 할 겁니다. 그 로드맵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너희가 설정해 줘야 될 건 네 꿈이 바뀌었을 때마다 내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꿈은 바뀌는 게 정상. 경험에 따라서. 그리고 목표 점수를 설정해서 개별 톡방에 올리고 그 점수가 실현된 것처럼 가슴속에 품고 공부를 하세요. 그냥 100점 해놓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게 네 것처럼 네 가슴에 있어야 그 꿈이 실현되는 겁니다. 어떤 목표든 어떤 꿈이든. 그리고 모든 학습에서, 영어 학습에서는 선생님을 100번 활용하세요. 지금부터 시험 기간까지가 80%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가 너희 점수를 결정할 겁니다. 내 이름 다 걸고 얘기 안 됐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공부합시다.